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타투, 즉 문신. 시대가 변하면서 문신을 향한 대중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썹, 두피 문신 같은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은 이제 일반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시술을 의사가 아닌 문신사에게 받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신이 의료행위 범주에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5월 대구지방법원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 시술업을 하던 권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신이 의료법에 속해 있지 않고 단독적으로 관리되고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울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터라서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 씨의 혐의는 공중위생관리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사면허 없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미용이라도 사람 생명 등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행위라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권 씨는 불복했지만 같은 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현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 즉 의사가 아닌 이에게 받는 문신, 타투는 모두 법에 위반됩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겁니다. 의료법 제27조, 의사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신은 현재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시술 과정에서 의료용 바늘과 마취 연고 등이 사용되고 피부질환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1992년 5월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판례는 문신사와 문신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자료에 따른 국내 문신업 종사자는 약 35만 명. 그러나 이들 모두 불법이라는 그늘 아래 제대로 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존재를 알리는 게 마케팅인데 하다못해 네이버에 광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 혹은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는 같은 층에만 해도 여러 개의 같은 샵들이 있어요. 반영구 화장을 하는. 가끔씩 신고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는 즐겁게 일하고 싶은데 서로를 의심하면서 신고하는 그런 저희들의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일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죠. 현재 사실 가장 크게 겪고 있는 문제는 광고를 할 때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오히려 광고 업체라든지 어떤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그런 곳에서 업적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과 1년 사이에 광고 제재를 수차례 받게 되었거든요. 생활고에 고객 혹은 동종업계로부터 받는 신고 협박까지 규제에서 밀려나며 겪게 되는 피해는 상당합니다. 여기에 홀로 업장을 운영하는 여성 타투이스트들의 경우에는 성범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신사 단체들은 의료행위에 문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의료법 제27조 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며 기각됐습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눈썹, 두피 문신 등 반영구 화장 등으로 문신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변화한 데다 TV 등 대중매체와 SNS에서도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 등의 문신이 지속적으로 노출된 지 오래. 이에 최근 들어 부산이나 충북 청주 등에서는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인정하는 법원 판단도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문신사 자격 체계와 보수교육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마쳤습니다.
문신 시술은 침습적 특성은 있으나 의료 행위로 볼 수 없고 국가 자격증을 따면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결론. 문신 제도와 필요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국회 역시 문신업종을 제도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문신 관련 법안은 모두 3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이스트법,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 반영구 화장사법 등입니다.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눈썹 문신도 있고 뭐 두피 문신도 있고 몸에다가 하는 서화 문신도 있잖아요. 이거를 3가지를 다 통합해서 문신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이렇게 묶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격 관리도 그 규정, 그 연구 용역 결과 보면은 직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신은 하나다라는 그런 결과가 저희가 늘 주장했던 거를 이렇게 밑받침해서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또 저희가 또 지지도 하고 했거든요. 법안이 이제 지금 3가지잖아요. 여야에서 3가지가 지금 발의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통합이 돼서 마무리될지는 저도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지금 힘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시급해서 그래도 이제 빨리 법이 통과되고 그런 부분까지도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문신 합법화를 위해 여야에서 모두 11개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지난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 문신사법 추진이 늦어지는 가운데 업계 종사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9년째 반영구 화장사로 일하고 있는 윤수아 씨. 지난 2020년 동종업계로부터 보복으로 추측되는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5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는 이루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 사실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 이제 영문도 모르고 조사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재판으로 넘어간 거였었어요. 시작한 지 그 당시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 신고 사건이 터진 거고,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컸고, 샵을 운영을 하면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일단 드러내지 못하고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세금도 안 내면 또 안 되니까, 근데 드러낼 수는 없고 하나하나 다 부딪히면서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현재 국민참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윤 씨.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먼저 그 20년도에 제출한 제 의견서를 보시고 뭐 어떤 여러 가지를 조금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제가 이 현 실정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녹여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먼저 좀 제안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 대구 국민참여재판이 안타깝게 유죄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판사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도권 쪽에서는 충분히 또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현재 문신사의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 타투이스트들의 해외 진출 등으로 K-타투로 불리며 전성기를 누리던 국내 문신 산업의 위상도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 과연 의사들이 해야 되는 업인가라고 지금도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는 있기는 하죠. 반전이 생겼던 게 뭐냐면, 외국은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문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불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기술의 발전이 정말 확연히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10년 전에는 한국 아티스트들이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서 많이 가르치러 다녔다면, 제가 한 5년 전에는 그 중국의 페더링 기법을 최초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하는 그런 기법인데, 그런
시대적인 그런 게 좀 뺏겼다, 불법이라는 그거 안에서. 문신 법제화 논의만 몇 년째. 의사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러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의 엄마고 또 일단 뭐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안전하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외국에서도 문신을 의료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뒤처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이제 좀 글로벌하고 또 세계적으로 빨리 이런 것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련되고 그런 그 법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게 세계적으로 나라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인 유일한 나라. 문신사들은 오늘도 노동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